안녕하세요. 오늘은 알파 리포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알파 리포산은 최근 몇 년 동안에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체내에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유기 화합물입니다. 알파 리포산은 비타민 E와 비타민 C, 글루타치온과 같은 다른 항산화제들의 재활용을 도우면서 시너지 효과를 낸다고 해요. 그래서 다 쓰고 버려진 그 비타민 E와 비타민 C, 글루타치온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니까 항산화제를 항산화시켜주는 그런 항산화제의 항산화제 역할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 에너지 생성소인 미토콘드리아는 보호 기능과 세포 에너지 생성 모두에 이 알파 리포산을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 몸은 알파 리포산을 자연적으로 생산을 하지만 다양한 음식에서도 그리고 보충제로도 저희가 먹고 있고요. 알파 리포산은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항산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과 피부 노화를 줄여주고 건강한 신경 기능을 촉진하면서 심장병의 위험 인자를 낮춰주고 기억 상실 등의 장애 진행을 늦출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알파 리포산이 특이하게도 수용성과 지용성이 모두 들어가 있대요. 그 분자 구조에. 이 말은 물과 지방질에 모두 녹을 수 있다는 말이고, 그래서 신체의 모든 세포나 조직에서 활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되게 독특한 점인데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다른 항산화제들은 수용성이거나 지용성이기만 하지 둘 다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타민 C는 수용성이기만 해서 그리고 비타민 E는 지용성이기만 하거든요. 하지만 알파 리포산은 둘 다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좀 더 광범위하고 역할을 많이 하겠죠. 알파 리포산의 항산화 성질은요, 혈당치를 저하시키고 염증을 감소시키고 피부 노화를 둔화시키고 신경기능 개선과 같은 장점과 매우 관련이 있고요. 우리의 몸은요, 알파 리포산을 매우 소량만 생산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음식이나 아니면 보충제를 통해서 더 많이 섭취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붉은색의 고기라든지 고기 중에서도 내장고기 있죠. 브로콜리나 토마토, 시금치와 같은 식물도 알파 리포산을 함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보충제를 드시게 되시면은요, 식품에서 얻을 수 있는 알파 리포산보다 1000배 가까이까지 포집을 해서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많이 이제 보충제로 섭취를 하고 계시고요. 당뇨병에는 동물과 인간 연구에서 모두 혈당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동물 연구에서는 혈당 수치를 무려 64%를 낮췄다고 합니다. 대사증후군을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요,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켰다고 하고요. 게다가 알파 리포산은 당뇨의 합병증 위험까지도 낮춰주는데요. 신경 손상의 증상을 완화시키고 그 당뇨병 합병증 중에서 망막증, 눈 손상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효과는 항산화 특성 때문인데요. 알파 리포산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완전한 치료제라고 볼 수 있지는 않고, 당뇨병이 있고 알파 리포산이 복용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먼저 왜냐하면 약과의 상호작용을 의논을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피부 노화를 줄일 수 있다는 내용에서는요, 알파 리포산이 피부 노화의 징후, 미세주름이나 피부, 거칠기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라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고, 이거는 크림에서 이제 도포했을 경우라고 해서 알파 리포산이 함유된 크림에 대한 연구입니다. 알파 리포산이 피부에 도포되면요, 피부 속 층에 녹아들으면서 태양에 유해한 자외선 복사 같은 것에 대해서 항산화 역할을 해서 보호를 해준다고 하고요. 비타민 C나 글루타치온 등의 항산화 물질의 수치를 높여준대요. 아까 시너지를 낸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다음에 노화의 징후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손상된 기억력에 대한 역할을
해준다라고 해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요. 염증을 억제해서 알츠하이머의 병을 진행을 늦출 수 있다라는 연구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고요. 아직 많은 연구가 진행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건강한 신경의 기능을 촉진한다. 이거는요, 실제로 손목 터널 증후군 초기 진행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증후군 자체가 신경이 눌려서 손의 감각이 마비돼서 얼얼해지는 증후군인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 전과 후에 알파리포산을 복용을 해주면 회복 결과가 개선이 된다라는 것을 밝혔다고 하고요. 당뇨병에 의한 신경통, 당뇨병 신경병증이라고 부르는 질환도 완화할 수 있다라는 연구도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염증 감소인데요. 만성 염증이 암과 당뇨병을 포함한 유해질병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심장병 위험 인자를 낮춘다는 건데요. 혈관이 제대로 확장되지 않아서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오는 그런 위험성도 개선시켜준다 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트리글리세라이드와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연구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알파리포산의 부작용은요, 거의 알려진 것이 없고 안전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어떤 경우에는 메스꺼움이나 발진, 가려움증과 같은 가벼운 증상들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인들에게는 유해한 부작용은 없고요. 2400mg까지 하루에 섭취할 수 있다는 연구가 있고요. 더 많은 복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메가도스를 했을 경우에 더 좋다라고 하는 연구가 없어서 굳이 많은 양을 복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성이 된다라는 연구가 있어요. 알파리포산을 극도로 많이 복용했을 경우 오히려 산화를 촉진하고요. 간 효소를 변화시켜서 간과 유방 조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도 있고요. 어린이와 임산부에 대한 연구가 없기 때문에 이 범주에 속하는 분들은 의사의 조언이 없으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당뇨병이 있으실 때는 아까 약과의 상호작용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에 복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알파리포산의 복용 방법은 아직 정해진 복용량에 대한 건 없는데요. 보통은 300에서 600mg 하루에 먹는 것이 충분히 안전하다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 증거에 있고, 아니면은 그 병에 보시면은 성분표에 지시되어 있는 대로 드시면 되는데, 한 가지만 추가로 정보를 드리면은요, 알파리포산에는 R형이 있고요, S형이 있어요. 그래서 요 차이점만 설명해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R형의 알파리포산은요, 생리활성 물질이라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신체에 존재하는 알파리포산의 형태와 같은 활성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S형태는요, 화학적인 제조로 생성이 됐고 생리활성도가 그래서 그리 높지는 않다고 해요. 굳이 S형을 사서 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보통의 보충제는 R형과 S형이 50대 50의 비율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해요. 그래서 100mg의 알파리포산이라고 하면 50mg은 생리활성 R형인 거고 나머지는 S형인 거라고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는요. 인체는 보통 R 형태의 리포산을 생성을 하고 이용을 하기 때문에 R형과 S형을 결합해 놓은 보충제보다는 100% R형으로 구성된 보충제를 찾으실 수 있으면 구입을 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제가 섭취하고 있는 종합 비타민에는 알파리포산이 소량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알파리포산 제품을 구입해서 먹다가 지금은 그냥 종합 비타민에 들어있는 알파리포산을 먹고 있고, 제가 알아본 알파리포산은 특허받은 기술로 만든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사이트에서 설명을 떼온 건데 슈퍼 알파리포산이라고 명명을 한다고 하고요. 생체 이용률이 굉장히 높고 안정적이고 강력해서 무려 알파리포산을 복용했을 때 최대 혈중 농도를 10배에서 30배 높게 다른 알파리포산보다 달성을 한다고 하고요. 섭취 후 10분에서 20분 뒤에 최대 혈장 농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굉장히 흡수도 빠르다는 거죠. 저는 이왕에 구입을 해서 먹는다고 하면 이 제품으로 구입을 하기로 해서 주문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내용은 더보기에 넣어드리겠고요. 오늘은 알파리포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